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. 자,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? 이 투자자분들이라면 명품보다는 명품 기업 주식에 더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요. 이 명품 하면 아무래도 유럽이죠. 오늘은 그래서 유럽 증시 잠시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명품은 좀 잘 모르지만 이 명품 기업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기사로도 몇 번 다뤘는데요. 이 겨울에 꾸준히 유행하는 몽클레어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에는 명품 상장주가 참 많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희비가 엇갈리는 프랑스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와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자, 우선 세계 최대 명품 업체죠.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LVMH입니다. 이 미국 경제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명품 수요가 줄었고요. 중국인들 소비가 수그러들면서 작년에 명품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역시 1등주는 1등주인가 봅니다. 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, 짧게 루이비통으로 부를게요. 이 루이비통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에루샤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 세계 3대 명품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, 루이비통, 샤넬을 뜻하는 말인데요. 투자자로서 보면 이 명품 기업 중 대장주는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입니다. 유럽 증시를 통틀어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로 꼽혔었는데요. 이 파리 증시 상장 기업이고 티커는 MC입니다. 자, 이 중국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한동안 보복 소비 특수가 불었던 2022년. 그런데 이 2022년 이후부터는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를 비롯해서 명품 기업들의 매출 둔화에 고민이었습니다. 하지만 작년에는 루이비통이 의외의 호실적을 냈는데요. 이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찬 디올, 그리고 루이비통과 헤네시 꼬냑이죠. 그리고 지방시, 불가리 등 명품 브랜드와 세포라 거느리고 있는데요. 특히 크리스찬 디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리 증시 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이 프랑스 억만장자이자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지난 2017년에 이 크리스찬 디올의 지분 26%를 당시 121억 유로에 인수했습니다. 그 이후부터는 마치 디올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의 계열사 브랜드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. 아무튼 올해 1월 말에 실적 발표 한번 볼게요. 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지난해 매출이 861억 5천만 유로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팩트셋이라는 금융정보업체가 집계한 유럽 증시 전문가 기대치를 웃돌 뿐만이 아니라 이 직전 연도는 2022년보다 오히려 매출이 13% 늘어나면서 명품 시장 침체 우려를 상당히 덜었습니다. 자, 이 명품주들 실적을 볼 때 매출이 조금 특이한데요. 이런 소매업체들이 말하는 매출 기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유기적 매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매출은 이 유기적 매출이 기준인데요. 유기적 매출이란 동일 점포 매출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. 이 기존의 자원과 인력으로 거둔 매출을 뜻하는 것이죠. 작년 4분기만 뜯어보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매출은 10% 늘었습니다. 이 매출에서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는 패션과 가죽 제품 부문 매출 성장률이 14%, 비중이 좀 다소 낮은 향수와 화장품 매출은 11% 늘었고요. 와인과 꼬냑 같은 주류 부문 매출은 4% 감소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포라가 속한 소비 유통 부문이 무려 매출이 25% 늘었습니다. 이 세포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시코르 같은 화장품 편집샵입니다. 이 보통 불황에는 사람들이 옷이나 보석 같은 큰 돈 들어갈 소비를 하기보다는 이 립스틱 같은 작은 제품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립스틱 효과라고들 부르죠. 이 루이비통 매출에도 이 립스틱 효과가 있기는 했는데 단가 자체가 비싼 핸드백, 이런 가죽 제품 부분 매출이 이번 호실적을 떠받쳤습니다. 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유럽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총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 명실공히 유럽 상장기업 시총 1위인 대장주였는데요. 이후에 명품 시장 부진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단기 실적 기대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커지면서 주가가 뛴 유럽 증시 노보 노디스크의 시총 1위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.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와 위고비로 유명합니다.
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올림픽 광고 효과를 의식한 건데요. 다만 명품 좋아하는 중국인들 소비가 좀 주춤하고 유럽도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를 의식해서인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내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. 이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실적이 좋았지만 이 한 주당 우리나라 돈으로 112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주가도 역시 명품입니다. 이 같은 돈을 투입해서 더 좋은 수익을 낼 투자처를 찾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. 이건 제가 주가 고평가 또 저평가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단가 자체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다소 비싼 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사실 유럽 명품주들 사정이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. 이 시장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이다 보니까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갈리죠. 일례로 1월 초에 영국 명품이죠. 이 버버리가 수요 둔화와 팬데믹 특수 실종에 따라서 수익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. 또 그리고 이탈리아 명품 그룹이죠. 살바토레 페라가모. 이 회사 암울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작년 한 해 매출이 11억 6천만 유로였는데 전문가 기대치를 밑돌았고 또 앞으로 전망도 다소 비관적이었습니다. 작년을 보면 북미 지역 매출이 17%나 급감을 했고요.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8% 줄었습니다. 유럽과 중동, 아프리카 매출이 3.4% 오르기는 했지만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죠. 그래서인지 마르코 고베티 페라가모 CEO는 명품 수요 둔화에 따른 복잡한 시장 환경 탓에 턴어라운드 목표 달성이 생각보다 힘들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이 마르코 고베티는 이전에는 영국 버버리 CEO를 지냈는데요. 이 버버리가 실적이 안 좋을 때 실적 개선을 이끈 인물로 참 유명세를 탔습니다. 그러다가 2021년 6월에 버버리 사장을 그만두고 페라가모로 이직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. 이 사람이 이직한다는 뉴스 하나 때문에 버버리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9% 급락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경영인입니다.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패션그룹 산하에서 셀리느 사장을 지내기도 했죠. 그런데 이 천하의 고베티 CEO도 페라가모를 당장 구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이 사실 페라가모는 201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. 최근에는 매각설도 나왔었죠. 다만 지금 회장인 페루치오 페라가모는 올해 1월 말 밀라노 패션쇼에서 나는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매각설과 선을 그었습니다. 페라가모는 명품 구두로 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. 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. 지난 2015년 이후부터는 루이비통과 구찌 같은 경쟁사에 뒤처지기 시작했고요. 또 특히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했습니다. 이 페라가모 주가가 지난 2015년 최고치를 찍은 후에 작년까지 무려 약 45% 주가가 하락했습니다. 어쨌거나 페라가모의 실적 발목을 잡고 있는 중국과 유럽 시장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특히 중국 사정에 대해서는 앞에 다룬 중국 ETF 편을 보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미 잘 아실 겁니다. 최근에 대규모 증시 부양책을 내고 있지만 미중 갈등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이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겠죠. 유럽의 경우에도요. 지난 1월 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올해의 유로존 경제 침체를 예고했습니다. 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작년 4분기에 침체를 경험했을 것이고 단기 지표들을 보면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어서 그간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영향이 생각보다 더 강력했고 또 세계 경제 무역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라가르드 총재는 내다봤습니다. 이 주식은 원래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팔아 이익을 낸다고 하죠.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실적 부진이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